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던 이순신 장군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치열한 전투를 하다가 일본군의 조총에 맞아 쓰러진 뒤 부하들에게 싸움이 급하다. 단 한 명의 조선 수군도 동요해서는 아니 되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하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아들과 조카가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 전투를 지휘해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최후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전사했다는 설이 있고, 또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이 아니라 전사를 가장해서 은둔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설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전사했다는 설보다는 전사를 가장해 은둔했다는 설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다는 건 왜 설득력이 떨어지는가? 우선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이 사용한 조총의 사거리는 5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해전은 서로 함포를 쏘면서 싸우기 때문에 일본군의 배와 조선군의 배가 5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전투를 할 때 사령관이 탄 배는 당연히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일본군의 배가 이순신 장군의 배에 50m 이내로 접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라면 아주 설득력이 있겠죠. 조선의 수군과 일본의 수군이 양쪽 모두 전멸할 만큼 전투가 치열해서 서로의 배에 올라타서 백병전을 벌였던 상황이라면 가능했겠죠. 그런데 노량해전은 본국으로 탈출하는 일본 수군을 조선 수군이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해전이어서 일본 수군의 배는 300척이 부서졌는데 조선 수군의 배는 한 척도 부서지지 않았고, 노량해전에서 죽은 조선의 수군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적과 직접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병사들의 사망자가 10명밖에 안 되는데 뒤에서 전투를 지휘만 하는 사령관이 적의 총을 맞고 전사하는 전투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전쟁 영웅이지만 선조에게 최대의 정치적 라이벌이어서 전쟁이 끝나면 영모로 몰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로 도망을 쳐서 분노한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들이 왕을 완전 개무시했는데, 그러다 보니 선조는 일본군을 물리친 전쟁 영웅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반대로 왕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양에 돌아온 선조는 전쟁 영웅들, 특히 의병장들에게 역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씌워서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첫 바다가 의병장 김덕령을 역모 혐의로 사형시킨 것이고, 의병장 김덕령이 사형을 당하자 멘붕이 된 경상대 홍의장군 곽재우가 의병장을 때려치고 영영 은둔해버립니다. 그리고 행주대첩의 영웅인 권일장군은 전투보다 선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 쓰기에 올인하는 황당한 정국이 되면서 선조의 정치적 라이벌 1호인 이순신 장군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더 고민인 건, 만약 이순신 장군이 역모죄로 몰리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되니 엄청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전사한 것으로 가장해서 본인만 은둔하면 온 가족이 해피해지고 본인의 부하들은 출세할 길도 열리고, 그러니 이순신 장군이 쿠데타를 해서 선조를 몰아내고 본인이 왕이 되는 걸 결심하지 않는 한 전사를 가장해서 은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던 거죠.